나라는 늙은 년은 조카를 집에 끌고 오듯 데리고 와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며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주인님인 것이지요. 내 몸의 주인님.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라는 년의 나이는 이미 50을 훌쩍 넘겼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딸 하나 있는 거, 시집을 보내고 나서 10여 년을 혼자 지내온 과부입니다. 예전 같으면 노인네 취급을 받았겠지요. 혼자 자영업을 하며 경제적인 여유로움도 있는 여인네입니다. 제법 사교성과 애교도 있어 손님들과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들과 어울려 다니며 여기저기 봉사활동도 하는 여인네이기도 하지요. 비록 과부이기는 하지만 남정네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도 않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허전함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고로 갑작스레 남편을 잃고 딸이 있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으나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시리고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남편의 품이 그립고 그 손길이 그리워나라는 년의 아랫도리는 움찔거리기 일쑤였죠. 쉽게 잠들지 못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50이 넘어 매달 찾아오던 달거리도 끊기고 이젠 여자로서 삶도 끝인가 보다 하게 되니 외로운 밤도 어느새 먼 옛날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남자의 손길 한 번 닿지 않았던 나라는 년의 몸뚱이는 외로움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려 뭔가를 갈구하는 욕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내 위에서 고함을 치던 기억도 가물가물해져 버렸습니다. 가게에서는 저 혼자 일합니다. 바쁜 시간에는 정신이 없기도 하지요. 이 나이에 뭔가에 쫓기듯 살지는 않아도 되어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이 편하니 내가 할머니가 된 듯한 생각에 서글픔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 운동기구 몇 가지를 놓고 운동으로 외로움을 달랬더니 몸에 군살이 붙을 여지는 없었다 봅니다. 얼굴의 주름은 자글자글하나 얼굴은 화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 몸매가 괜찮은 저는 사람들이 나이보다 어리게 보게 되었지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할까? 나이라는 것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나라는 년의 서글픔을 만들어냅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다음 날 또 하기 싫어지기에 운동을 단 하루도 쉬지 않으려 노력하는 제 자신이 개견스럽기는 합니다. 늙은 년이란 소리 듣기 싫은 걸 보면 아직 저도 여자인가 봅니다. 오늘도 새벽에 밥을 먹고 아침 일찍 가게로 향합니다. 정막이 흐르는 집보다는 손님이 있어 시끌벅적한 가게가 낫지요. 영업 준비를 하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면 하나 둘씩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첫 손님에게는 일부러 더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해봅니다. 20대 초반일까 중반일까 내 딸보다 어려 보이는 아기입니다. 검게 그을린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지만 얼굴과 표정에서 아기인 것이 티가 납니다. 손님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 이 늙은 년도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걸 보면 여자인가 봅니다. 손님은 계속 웃고만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이 밀려오는 찰나 그 손님이 입을 열더군요. 숙모, 저예요. 저에게 숙모라 부르는 이 아이 기억을 더듬어 순간 번쩍하는 느낌이 들고 준민이 조카님 맞아. 아기 때 보고 한참 못 봐서 몰라봤네. 여긴 어쩐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먼 친척 조카였습니다. 천수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먼 친척이지만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숙모, 조카했던 것이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시댁 쪽 친척들과는 왕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카가 찾아왔다는 것의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숙모님,
여기 근처에 점포를 하나 얻었어요.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어요. 나는 축하의 말을 건넸지요. 그리고 나라는 년이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준민 조카가 다녀가고 며칠 후 저녁 때였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구석에 있던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도 땀을 흘리며 온몸에 힘을 빼놓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 꿈나라로 직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뒤 굴곡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레깅스와 쫄티를 입고 운동을 하려던 찰나였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카인데 뭐 어떠랴 하는 마음 반, 다른 마음 반을 가지고 가게 문을 열어주었지요. 조카님, 무슨 일로 왔어? 준민 조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빙그레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조카는 시선을 돌리고 말을 했지요. 당연할 겁니다. 20대 어린 나이에 숙모라 해도 그런 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할 테니까요. 과일을 깎아와서 조카와 마주 앉으니 조카는 포크로 과일을 찍어 저에게 내밉니다. 남성미 넘치는 조카를 그런 옷차림으로 마주 앉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순간 두근거림을 느껴 나라는 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여자가 꿈틀대는 것을 아련하게 느끼니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는 젊은 나무에 달린 과일은 물이 많지만 달고 맛있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안을 그면 물이 메말라 맛이 없는 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조카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서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보려 던진 조카의 말, 숙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숙모님처럼 건강하고 늘씬한 몸매를 지닌 여자는 젊은 여자들 중에서도 흔치 않아요. 준민 조카의 눈웃음은 나라는 년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조카님 노인네, 놀리면 혼나요. 나의 앙탈의 조카는, 숙모님은 미인형 얼굴에 운동으로 건강미까지 흘러넘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숙모님을 쳐다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하긴 매일같이 운동에 매진한 탓에 내가 시들지는 않았겠지. 이런 위안을 하며 조카는 시선을 돌리는 척하면서 나를 구석구석 염탐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의 염탐이 어쩐지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나에게 편하게 운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건너뛰겠다고 했지만 조카는 자기가 잡아줄 테니 운동을 하라더군요. 아령을 들고 서서 운동하는 저의 뒤에서 조카는 자세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연의 뒤태를 감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온몸을 휘감는 중에 아랫도리를 확 내린 모습을 조카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하체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조카는 당황해서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조카의 부축에 치밀어 오르는 묘한 감정이 솟아나고 저는 거친 숨결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늙은 숙모를 부축해 소파에 눕혀준 조카는 저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꼭 감고 터져 나올지 모르는 탄성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었죠. 가만히 실눈을 뜨고 보니 조카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제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의 손길을 음미하고 있었지요. 조카의 손길이 멈추기라도 하면 나라는 여는 세상을 등져버릴 것이라는 결심이라고 한 듯 했습니다. 끙하는 소리를 내며 모른 척 돌아누웠습니다. 조카는 허벅지를 정신없이 주무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점점 조카의 숨결도 거칠어지고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 찰나 조카의 커다랗고 육중한 몸이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아이, 난 몰라. 늙은 숙모를 어쩌려고. 나의 앙탈쯤은 읽고 있다는 듯 가만 계셔보세요. 제가 오늘 호강시켜 드릴게요. 말 그대로 호강이었습니다. 준민이와의 뜨거운 시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소파란 물건이 앉는 의자의 한 종류라 눕기에는 불편했지만 정신없이 일을 치렀습니다. 역시 어린 나이의 남자는 길게 가지는 못하더군요. 5분도 안 되어 끝이 났고 저는 부끄러움에 몸서리를 치며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민 조카, 우리 집으로 가자. 응, 숙모 집으로 가자. 맛있는 거 줄게. 그 맛있는 거라 지칭한 건 바로 이 늙은 년의 몸뚱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폐경이 온 지 이미 오래인데 젊음의 활력이 온몸에서 깨어난 것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무엇도 드나든 적이 없는 곳에도 세포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조카와 저는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나의 집을 모르는 조카보다 앞서 길잡이 역할을 했지요. 조카는 저의 빠른 걸음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체에 힘이 없는지 숙모, 천천히 좀 가요. 나는 조카의 말을 들어줄 만큼 여유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봉인되어 있던 모든 세포가 이제 깨어나서 활개를 치고 있는 나라는 년의 몸뚱이 때문이었지요. 나라는 늙은 년은 조카를 집에 끌고 오듯 데리고 와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며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호흡이 채 가다듬어지기도 전에 조카는 임신 걱정을 하더군요. 푸아 바보, 나 폐경이 온 지 오래됐어. 나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안심을 하는 조카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주인님인 것이지요. 내 몸의 주인님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수성찬을 차려 조카를 먹였습니다. 숙모님도 드세요 하며 미소 짓는 조카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음식에는 시선이 가지 않고 조카가 먹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보고 싶어. 조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많이 먹어요. 속으로 하는 말에서 존댓말이 나오는 것을 느끼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혼자 코웃음을 치게 되었지요. 조카와 헤어져 각자 일터로 가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바로 끊어졌던 달거리가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뭔가 이상이 있나 해서 가게 문을 닫고 곧바로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안 되는데 준민이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지난밤의 시달림으로 하체에 힘이 없었지만 힘을 짜내어 산부인과에 도착했습니다. 폐경이 왔다가 다시 달거리가 찾아온 것뿐이라는 의사의 말에 안심을 하게 되었지요. 마감 시간에 맞춰 찾아온 조카에게 귓속말로 저의 속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정말요? 내가 그럼 숙모를 젊게 해준 거네요. 하며 호방한 웃음소리를 들려주는 조카에게 몰라 다 조카 때문이야. 책임져. 하며 어린 여자의 목소리로 앙탈을 부리는 내 자신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